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두 편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바이 앤 잇 세미나 중에서 오늘은 바이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세미나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당시에는 Eat and Buy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저희가 발견한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의 변화 그리고 식생활 변화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해서 아티클 형태로만 공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올해는 웨비나의 형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웨비나 형태로 찾아뵙게 된 것도 저희한테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게 될 자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파워포인트가 아니고요.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화면 뒤에 1년간의 소비 내역 데이터가 전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전환 시에 일부 데이터 로딩 속도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실 거고요. 혹시 약간의 좀 로딩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분석 내용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결제 내역 데이터이고요. 사전에 동의한 오픈 서베이 패널들의 국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수집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당 약 한 3개 이상의 카드사 데이터가 현재 저장이 되고 있고요. 같은 카드사 안에서 여러 종류의 카드를 쓰시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인당 지금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카드 정보는 3개 이상의 카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특정 카드사의 정보만 수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픈 서베이 패널에는 일반적인 그 인구 구성보다는 20, 30대의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 2059세 전국 인구 비례에 맞춰서 가중치를 적용한 후에 분석을 했고요. 분석 대상 기간은 코로나 확산이 막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월별 결제 내역 제공자 수가 약간씩 좀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에 의한 데이터의 변동을 보정하기 위해서 월 1만 명 기준으로 환산하여 모든 수치는 분석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패널의 프로필이라고 하면 성별, 연령, 지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나 직업 등의 정보인데요. 이거랑 결제자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타게팅 조사 결과를 결합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어디서 좀 변화가 크게 있었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12개월간 총 13,000여 명 정도의 패널로부터 320만 건의 카드 결제건을 수집을 했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8억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에서 취합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신용카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 대상 카테고리 브랜드는 총 브랜드 개수로는 559개이고요. 559개의 브랜드를 7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비 생활의 변화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8개의 카테고리 64개의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주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은 편의점,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 친환경 식료품점까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대표하는 유형들이 포함이 되고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비 생활의 변화는 사실 코로나 확산기, 유행기의 특징과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서 분석 기간의 특징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이제 차트는 일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양상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1차 유행기가 2020년 2월에서 3월 정도 대구 경북 중심으로 확산이 됐던 시기에 이제 확진자 수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8월 15일 이후에 이제 2차 유행기가 시작이 돼서 한 10월 초 정도까지 유지가 됐던 시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유행기는 2020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도 연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좀 특징적으로는 5월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이 재난지원금을 8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시기적 특성이 소비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음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분석 대상 카테고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는 대략적인 사람들의 행태 변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카테고리의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두 번째 차트에서 대중교통 결제 건수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대중교통 결제 건수는 코로나 유행기마다 한 번씩 떨어졌는데요. 사실 그 저점의 위치를 보면 확진자의 수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지금 있었던 3차 유행기에 대중교통 결제 건수가 최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주유 건수인데, 사실 주유 건수는 얼마나 자가용을 이용을 했느냐로 좀 환산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유 건수의 경우에는 여름까지, 그러니까 즉 이제 4월에서 시작해서 한 8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폭이 사실 대중교통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외출하는 경우가 덜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외식과 배달 음식의 추이입니다. 외식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유행기마다 감소를 보였는데, 특징적으로 5월에서 8월 사이, 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달 음식은 코로나 유행기마다 계속해서 증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1차 유행기였던 2월에서 3월 사이, 그 다음에 2차 유행기였던 8월, 9월에는 사실은 전월 대비해서 약 한 16에서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11월에서 12월 3차 유행기에는 3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배달 음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체 카테고리를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총 신용카드 결제 건수와 총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살펴보면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던 시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저도 좀 무서운 생각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드는데요. 재난지원금이 너무 빨리 지급됐나 싶기도 하고, 좀 지속적인 경기 둔화의 양상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면들이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여러 카테고리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좀 많은 고민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지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카테고리나 브랜드에 소비가 많아졌다, 적어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매출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치면 결제 금액에 해당합니다. 전체 1만 명 패널이 소비한 결제 금액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결제 금액이 늘거나 줄었다고 하면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이고요. 그걸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제 금액은 결제 건수와 회당 결제 금액, 즉 객단가를 곱하기 위해서 나온 수치이거든요. 그리고 결제 건수는 다시 한번 나누면 결제한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결제했는지 빈도를 곱하기를 하면 전체 결제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트에 이제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가로로 있는 두 개의 지표를 곱하기를 했을 때 더 상위의 지표가 나오는 방식을 지금 나열을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객단가, 결제 빈도, 결제자 수는 조금 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제 금액과 결제 건수는 사실은 결과 지표입니다. 이 결제 금액과 결제 건수의 증감을 일으키는 동인, 즉 성과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진하게 표시가 된 객단가, 결제 빈도, 결제자 수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면의 하단에 있는 동인으로 갈수록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개선을 했을 때 더 근본적인 성과 개선에 동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객단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인당 결제 빈도나 결제자 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을 했을 때 더 장기적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쿠팡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결제 금액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2월에 갑자기 확 높아졌죠. 사실 쿠팡은 코로나 초기부터 이미 잘 되고 있었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특히 2020년 12월에 더 결제 금액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제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를 그 다음 줄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객단가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결제 건수가 크게 늘어서 결제 금액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결제 건수의 상승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줄에 있는 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 인당 결제 빈도와 결제를 한 사람 수가 모두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으로 갈수록 사실 훨씬 더 개선이 어려운 지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쿠팡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